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코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의 특성 그 첫 번째에 대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물의 특성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은 물의 밀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에 대한 밀도를 배웠을 때는 액체 상태보다 고체 상태가 밀도가 높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얼음물을 생각해 볼까요? 자, 얼음물을 생각해 보면 얼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체 상태인 얼음이 액체 상태인 물보다 밀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물질하고 물의 특성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왜 다른고 하니 바로 물의 수소 결합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징은요 바로 물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물은 저번 시간에 수소 결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고 있죠. 그래서 물 분자 내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와 이웃탄올 물 분자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 분자는 이웃하고 있는 4개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물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대부분의 특징은 바로 이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내는 물의 첫 번째 특징인 밀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방금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에 따른 밀도의 크기는요, 고체가 가장 크고요, 빽빽하게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물은 달라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가 밀도가 높고요,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에 비해서 밀도가 낮습니다. 요건 왜 그럴까요? 바로 물의 수소 결합 때문인데요. 물이 얼 때 한 개의 물 분자 주변에 이웃한 4개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면서 입체 육각 구조,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육각 구조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빈 공간을 만들게 돼요. 자, 빈 공간을 만들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 때문에 액체 상태보다 고체 상태의 밀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밀도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밀도 그래프를 보는 게 편하겠지만 부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온도에 따른 부피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도에 따른 부피를 4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하 온도, 얼음에서 0도까지 온도가 증가하면 지금 물의 부피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뭐냐? 0도씨에서 얼음이 물이 되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요 과정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0도에서 4도씨로 될 때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구간은 4도씨 이상에서 물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하 4도에서 0도까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얼음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점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이 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하 4도에서 0도씨까지 얼음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도씨에서 얼음이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림에서 살펴봤듯이, 자, 얼음에서 물로 변하게 되면 얼음의 결정 구조로 이루는 수소 결합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그 육각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육각 구조가 무너지니까 빈 공간이 사라지고, 빈 공간이 사라지니까 부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결합이 와장창 깨지면서 부피가 감소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로 이제 바뀌었으면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까 영하 온도처럼 열팽창으로 설명을 했을 때 부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0도씨부터 4도씨까지는 부피가 다시 또 감소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요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고 해도 이 액체 상태 물 안에는 수소 결합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열을 가하게 되면
남아있는 수소 결합이 더 깨지게 되는데요. 이때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보다 수소 결합이 끊어짐에 따른 부피 감소 영향이 더 커요. 자, 부피 증가보다 부피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4도씨가 되면 웬만한 수소 결합이 다 깨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가 수소 결합의 끊어짐에 의한 부피 감소보다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즉 4도씨 이상에서 물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그냥 열 팽창에 의한 부피 증가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영하 온도의 얼음에서부터 영상 온도의 물까지 부피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물의 밀도 변화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부피하고 밀도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부피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게 되면 바로 밀도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물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가 되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밀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0도씨 물에서 밀도가 가장 높으냐? 아니에요. 0도씨에서 4도씨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나머지 수소 결합이 더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것은 0도씨가 아닌 4도씨에서 물은 밀도가 가장 높다. 요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처럼 물의 밀도를 각 구간별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물의 밀도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알아봐야 될 물의 밀도 변화는 요것으로 수업을 종료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나머지 물의 특성도 결국에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